자, 그러면 일단 이 페이지 있잖아요. 리스트 페이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자, 요거랑 똑같은데, 요거랑 똑같은 페이지인데, 요것만 다른 페이지 두 개를 만드시던가. 그럼 굉장히 이거는 코드 중복이 많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JS 쓰는 거잖아요. 여기서 요거 if문 처리하려고.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div로 구분을 해서 만들게요. 하나는 로그인을 그러니까 로그인하지 않았을 때 모습이고요. 요거는 로그인을 했을 때 모습이에요. 여기에는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로 환영 인사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로그인 하라고 요거를 뿌려주면 되겠죠. 자, 지금은 이렇게 하면 둘 다 나올 거예요. 둘 다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요걸 if 처리 해주겠습니다. if. if는 이렇게 하죠. 테스트 JSTL로. 자, 그래서 여기에서 로그인 성공 조건 넣어주세요. 이건 로그인 실패 조건인데, 사실 이거 로그인 성공 아니면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if로 안 쓰고 그냥 if else로 써도 되겠네요. 그러면 choose 로 해주시고, choose when이죠. when 테스트. 이게 LG if죠. 요거 하나 딱 갈라주시고, 요게 로그인 성공했을 때, 로그인 안 했을 때죠. 자, 그리고 이건 else. else 같은 경우는 otherwise라고 그랬죠. 요거를 요 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성공했을 때 요게 나올 거고, 안 했을 때 요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요것만 따져주시면 돼요. 자, 로그인을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페이지에서는 모르죠. 그렇죠? 여기 서블릿에서 성공했으면 이 리스트로 보낼 때 로그인 성공했다라는 표식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로그인 성공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로그인 멤버 이 정보를 넘겨야 되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 리스트 리다이렉트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리퀘스트에 넣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자, 뭐 로그인드 멤버 이렇게 넘긴다 한들 리다이렉트 하면 리퀘스트가 그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새로 발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저장한 거 다 날라갑니다. 어디로? 요 리스트로 갔을 때. 자, 그럼 두 가지 방식이 또 여기서 있어요. 여기를 포워딩 하는 거죠. 포워딩. 근데 포워딩 하려면, 리스트로 포워딩 하려면 요거 다시 해야 됩니다. 요거. DB에서 꺼내가지고 첨가해가지고 다시 보내야 돼요. 이 코드를 다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 있네요. 참 이렇게 두 개 같이 넘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리스트에 로그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이 가능하겠죠. 자, 요거 한번 일로 넘어와서, 자, 그럼 여기에서 가져와야 되죠. 이렇게 로그인들 멤버. 근데 요게 그 로그인을 거쳐서 오지 않으면 이게 없거든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로그인을 해서 보면 이 로그인드 멤버가 리퀘스트에 포함돼서 넘어오지만 그냥 리스트 했을 때는 로그인드 유저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좀 따져줘야 돼요. 널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자, 로그인드 멤버가 없으면 뭐 로그인을 하지 않았다 라고 보시는 거고, 뭐 로그인드 멤버에 뭐가 채워져 있다라고 하면 로그인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if 사라졌으니까 지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얼추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반대로 했나요? 반대로 했죠? 널이면은 로그인 안 한 거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데.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그 다음 로그인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 뭐뭐님 반갑습니다 나오죠. 실제로 이름으로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로그인드 멤버 점 닉네임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름으로 나올 거고요. 다시 할게요. 제가 좀 새로 고침해가지고 요청을 한 번에 많이 보내서 자, 이거 좀 내렸다 올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할게요. 자, 로그인 해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로그인이 된 거죠. 여기 옆에다가 로그아웃 버튼까지 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등록을 하고 나니까 로그인 사라졌죠, 이거죠. 자,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등록을 했을 때 아티클 폼 여기서 등록했을 때 여기로 넘어가잖아요. 두 헤드. 여기서 두 헤드를 찾아서 보면 자, 다 처리하고 액션 리스트로 보내자. 여기서 리스트. 여기에 결국 여기서도 로그인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요 리스트로 들어가면 우리가 로그인 정보를 안 꺼내오니까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로그인 안 한 걸로 넘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여기서도 자, 요 로그인 체크 있죠. 요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여기 또 입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리스트를 우리가 볼 때마다 또 막 로그인 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보통 리스트를 로그인한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사이트도 많이 있는데, 자, 문제는 여기서도 이제 로그인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로그인 확인을 못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뭐 디테일이라든지 지금 디테일 가면 여기에서도 뭐 회원 로그인이라든지 가입이라든지 아니면 가입을 그러니까 로그인한 상태라면 여기서도 로그아웃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 버튼이 여기에서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원 가입 다시요. 회원 가입이 아니라 요 상세 보기 누르고 이 페이지를 이동할 때마다 요 액션이 바뀔 때마다
여기서 분기 처리가 될 텐데 그때마다 로그인 정보가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이거 로그인을 계속 2개 입력 받아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제가 이제 로그인을 한번 했어요. 자, 로그인 한번 하면 제가 이제 어딜 가든 로그인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가입인사 페이지로 가도 저희 로그인 상태가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프로그램은 이게 움직일 때마다 로그인 하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페이지 움직일 때마다 로그인 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상태인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뭔가 페이지를 옮길 때마다 저희 걸로 다시 가봅니다. 자, 뭘 눌러가지고 여기가 바뀌면서 한 번씩 요청이 가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실행되는 겁니까? 우리는 무조건 서블릿을 이용해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요거 실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이 두 개의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두 개의 메서드가 실행될 때 이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새로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리스트를 한번 하고 나서 아티클 폼을 하면은 이 두 개의 메서드가 두 번 실행되는 거예요. 그죠? 요걸로 요청했을 때 한 번 실행되고 이걸로 요청했을 때 한 번 실행되는 거예요. 실행할 때마다 리퀘스트가 새로 발급이 되죠. 두 개의 메서드가 실행되면서 이게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리퀘스트는 요청 하나당 하나의 리퀘스트를 갖는 거예요. 리퀘스트를 공유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요청에서 처리한 내용을 두 번째 요청에서 그대로 쓸 수가 일반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포워딩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만약 로그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오래 이 로그인한 데이터를 로그인한 시점부터 로그인, 자, 이걸 처리한 시점부터 이후부터 계속 유지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왜냐면 로그아웃 하기 전까지는 로그인을 유지한 상태로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 그죠? 계속 로그인하라고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 유지를 얼마나 오래 길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웹 환경에서. 일단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그림으로. 자, 여러분들의 서블릿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블릿. 자, 그럼 서블릿을 실행하면 뭐가 실행된다? 이 안에 두 게시라는 게 실행되는 거죠. 두 개 메서드가 실행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의 코드를 여기다 작성하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이 서비스 코드 작성할 때 편하게 작성하라고 두 개가 발급이 된단 말이에요. 메서드 실행할 때마다. 그게 하나가 리퀘스트고 하나가 리스폰스예요. 짧게 제가 세 글자만 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두 개 여기서 처리를 하다가 데이터 저장할 필요가 있으면 셋 어트리뷰트를 여기다 이렇게 담아 놓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다가 이제 출력을 할 때가 되면 여기 JSP도 나중에 서블릿으로 바뀌기 때문에 얘도 당연히 뭐가 있다? 리퀘스트와 리스폰스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포워딩 안 하고 JSP에 그냥 호출해버리면 여기에 저장했던 게 여기 안 넘어갑니다. 얘랑 그냥 다른 공간이에요. 다른 저장 공간이고 여기서 작업한 내용이 여기 저장되는 거고 여기서 작업한 내용이 여기 저장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작업한 내용을 여기서도 받고 싶으면 그래서 우리가 포워딩을 하는 거예요. 포워딩하면 이게 그대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포워딩이라고 하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근데 어쨌든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서블릿 또는 JSP를 하나 만들 때마다 요 리퀘스트랑 리스폰스가 하나씩 발급이 됩니다. 그럼 요게
하나의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고객이 뭐 글쓰기라든지 로그인이라든지 자, 이런 요청이 오면 이 요청을 여기서 처리를 해주죠. 서블릿으로 이 두 개 돼서 글쓰기라고 하면 우리는 두 헤드죠. 두 헤드 이런 식으로 오면 이걸 분석해가지고 여기서 처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JSP로 넘겨줄 때 여기다 담아서 포워딩으로 넘겨주는 거죠. 일단 요 구조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서블릿 요청을 처리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이걸 좀 줄여볼게요. 작게 이렇게 줄여볼게요. 자, 요게 하나의 요청을 처리하는 프로세스라고 하면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글쓰기일 수도 있고 로그인 요청일 수도 있고요. 회원가입, 상세 보기. 유저가 로그인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세스가 한번 도는 거고요. 글쓰기 하겠다 하면 이 프로세스가 한번 도는 거고 회원가입 하겠다 이 프로세스 한번 도는 거예요. 한번 도는 거예요. 요청할 때마다 서블릿이 계속 실행되는 거 보이시죠? 두 개 메서드가 계속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로그인 할 때 저장했던 요 저장소랑 회원가입 할 때 저장했던 저장소랑은 전혀 별개죠. 별개로 존재하죠. 그래서 두 요청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그인 처리할 때 썼던 데이터는 회원가입하는 시점에서는 다 사라져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스코프라고 하거든요. 요청 스코프 안에서 그러니까 사용된 데이터들은 요청이 끝나면 당연히 다 사라집니다. 하나의 요청에서 사용되는 데이터를 요청 스코프에서 사용된다. 요청 스코프 이렇게 불러요. 로그인해서 했던 저장을 하거나 사용했던 데이터를 여기나 여기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따로 포워딩을 하지 않으면. 자, 근데 이제 뭘 우리가 여기에 공유 저장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요청이 달라져도 똑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 저장소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로그인을 처리할 때 여기다 저장해 놓으면 로그인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글쓰기 할 때 그럼 이걸 참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글쓰기 할 때 또 저장을 해 놓으면 이것도 사라지지 않아요. 회원가입 할 때 이것도 사용할 수 있고 이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런 요청 주기보다 더 훨씬 길게 유지되는 저장소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저장소가 있어요. 요거를 세션이라고, 세션 저장소라고 해서 발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청 처리할 때는 요청 스코프 안에서 데이터가 돌기 때문에 그냥 리퀘스트에다 저장하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플리케이션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의 요청이 아닌 모든 요청에서 계속 공유해서 사용되는 이 로그인 데이터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거는 이 세션에다 저장을 해놓으면 한번 저장했을 때 모든 페이지에서 가져다 쓸 수가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제가 세션에다 바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리퀘스트에 저장을 했는데 로그인 처리하고 나서 로그인 정보 이렇게 리퀘스트에 저장했잖아요. 이러면 요청 끝나면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다 저장하지 않고 어디에? 세션이라는 곳에 저장을 할 거예요. 세션 저장소. 세션 저장소에 저장하는 방법은 이 리퀘스트 객체에서 get 세션, 잠깐만요. get 세션이네요. 이렇게 메서드를 통해서 세션 저장소에 그 어떤 키를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세션 키가 발급이 되는데 이거를 http 세션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세션이라고 보통 지어요.
관례적으로 임포트 해주시고, 자, 요 세션도 리퀘스트처럼 똑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저장소 역할을 해요. 그럼 뭐가 있겠다? 세션.set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저 로그인드 멤버를 여기다가 넣어주시고, 끝입니다. 이게. 가져올 때는 요 리스트죠. 똑같이 로그인드 멤버에서 가져오는데, 더 정확히는 우리가 이제 세션에다 저장해 놨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뭐 리퀘스트 스코프, 뭐 세션 스코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션은 요거 전체를 포함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영역을 스코프라고 하는데, 세션에 저장한 걸 찾아올 때는 세션 스코프 점 이렇게 찾아옵니다. 아까 리퀘스트 스코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리퀘스트 스코프 이렇게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는 우리가 그냥 리퀘스트 저장소 하나만 사용했으니까 생략을 해도 그냥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제 세션 저장소랑 리퀘스트 저장소 둘 다 사용하면 구분을 좀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저장소에 있는 건지를 여기 앞에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세션 저장소, 리퀘스트라고 하면 리퀘스트 저장소.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인을 일단 하고요. 자, 이순신 반갑습니다 했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글쓰기 했을 때 아까는 안 됐었죠. 근데 이제 계속 유지가 되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세션을 사용하지 않아도 계속 페이지 요청 처리할 때마다 이거 로그인 멤버 처리해가지고 리퀘스트에 담아서 보내도 로그인을 구현할 수는 있지만 되게 복잡하고 번거롭죠. 그래서 한번 저장해 놓고 로그아웃 할 때까지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션에 대한 개념을 한번 짚어봤고요. 요거 영상이